자, 얘가 상판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이 만들어진 샘플, 이게 수툴 다리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상판이 있고 다리가 이렇게 뚫고 나옵니다. 샘플 갖고 보여드리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마킹을 해야 되는데 이 촉이 상판을 뚫고 나갈 이 촉의 길이가 정해져야 됩니다. 상판 두께가 우리가 사용할 이 상판 두께가 32mm, 3m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촉의 폭은 항상 길이는 32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왜? 딱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촉을 뚫고 나와서 이렇게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얘를 톱으로 잘라내고 또 다듬고 대패를 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모자라 버리면은 얘는 채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오게 해서 중앙을 이 촉을 톱질로 가르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위에다가 쐐기라는 걸 박아서 이 촉이 딱 벌어지게 하면서 상판에다가 딱 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촉의 길이를 측정해야 되는데 상판이 두께가 우리가 사용할 상판 두께가 32mm니까 촉의 길이는 상판 두께보다 제가 조금 더 길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다리가 우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직선으로 들어간 것보다 조금 더 길이가 필요해요. 촉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부재 두께가 한 32mm면은 기본적으로 한 2, 3mm는 더 더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유롭게 우리는 한 40mm까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남는 건 잘라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판 두께가 33mm니까 우리는 한 40mm 가까이 할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걔는 또 잘라낼 테니까. 어쨌든 간에 충분히 여유롭게 촉의 길이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연기자를 대고 철자를 이용해서 한 40mm 정도를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연필로 그으셔도 되고요. 연필로 그어서 연필이 넘어가는 곳에다가 찍어서 연결하고 그리고 또 돌리고 한 바퀴를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우리 마킹 할 때 배운 것처럼. 그래서 연필선이 서로가 만나면 됩니다. 이렇게 연필로 하는 마킹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칼을 많이 쓰는데요. 칼을 갖고 40mm를 맞춰서 하게 됩니다. 근데 자, 칼을 쓰든 연필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다리 길이를 동일시 맞추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다리 길이를 맞추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세 개 중에 이 부재 3개 중에 하나를 기준선으로 그어 놓은 다음에 나머지를 같이 묶습니다. 묶어서 처음에 그었던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동일하게 그어줘야지 동일한 다리 길이와 촉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하나를 그었죠? 그러면 걔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걷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부재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최대한 부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클램프를 잡아주고 마킹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얘를 우리가 클램프라 그러는데요. 실제로는 그 동양에서 많이 쓰는 클램프입니다. 그러니까 조임새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나사가 있고요. 앞쪽에 또 나사가 있습니다. 뒤쪽은 폭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앞쪽은 폭을 조절한 다음에 꽉 조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먼저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촉을 만들 거니까 자, 여기 맞춰 주시고 여기 폭을 풀어서 폭을 충분히 넓힌 다음에 먼저 폭 쪽을 나사를 조여줍니다. 조여주고 이제 뒤쪽에 있는 나사를 조여주면 얘가 고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킹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저는 칼을 많이 쓰니까 칼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마킹한 연필 곳이 있죠. 연필로 표시한 곳, 여기를 갖고 다시 칼로 한번 긋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연기자가 와서 다시 칼을 쓰면 좋은 이유가
방금 전에 그은 칼금에다가 홈에다가 칼을 다시 딱 걸면은 딱 그 자리에 칼이 물리게 됩니다. 다시 그곳에서 연기자를 이용해서 칼을 걷고요. 자, 그러면 칼금만 그은 상태에서 이제는 한쪽 면만 그은 상태에서 클램프를 풀어 주셔도 됩니다. 주고 나머지는 이제 칼금을 연결해서 돌리면 되겠죠. 한 바퀴. 연필은 넘어오는 곳에다가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정확하게 찍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리다 보면 오차가 생기게 되죠. 근데 칼은 그 오차가 최소한으로 줄여줘요. 왜? 칼금에는 길이 생기니까 그 길에다가 칼을 딱 걸면은 거의 정확하게 넘어갑니다. 물론 칼이 조금 움직인다거나 연기자가 틀어진다거나 부재가 또 직각에 안 맞으면은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맞아요. 네. 그리고 살짝 오차가 생겨도 뭐 괜찮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네,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대충 하라고 얘기를 드려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자고 하는 목공인데 너무 정교함에 집착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빨리 지치기도 하고, 물론 최대한 정교하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칼금을 2개 그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만 이제 칼금을 그으면 되겠죠. 자, 코너 쪽에 넘어오는 곳에다가 칼금을 이렇게 걸면은 금방 칼금을 걷게 됩니다. 한 바퀴를 다 돌렸네요. 자, 이제 칼금을 다 그었고요. 자, 그럼 이게 일종의 기준선이 됩니다. 촉에. 이 촉의 기준선. 제가 지금 방금 그은 게 이 촉이 시작되는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칼로 마킹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그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어딜 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다리 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준 센터점이 필요합니다. 이 각재. 그러니까 센터점에 기준을 해서 원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재단을 하고 대패를 치고 해야 되거든요. 칼금 놓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상 연기자를 대고 내가 필요한 촉의 길이가 40mm다. 그러면 철자를 대고 40mm를 맞춥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철자를 내려놓고 칼금으로 가볍게 한번,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은 다시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칼금이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칼금에 보면은 길이 나 있기 때문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칼을, 먹금칼을 쓱 지나가다 보면 홈에 딱 걸리게 됩니다. 여기다. 자, 지나가다 보면 탁 걸려요. 그럼 거기다 칼을 대고 다시 연기자를 갖다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긋게 되는 거죠. 한두 번만 그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한 바퀴를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칼금이 이루어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칼금을 그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촉의 길이가 칼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준선, 촉에 대한 기준선을 칼금이나 연필로 그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센터점을 긋게 됩니다. 이 각재 각각의 센터점을 이때는 연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나무의 이쪽 머리 부분을 우리가 마구리 부분이라고 그래요. 단면이 나오는 부분들이. 자, 이 마구리 부분에다가 서로 꼭지점을 철자로 연결해서 센터점을 그리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부재도 센터점을, 꼭지점을 연결해서 사각에서 각
각각의 꼭지점을 연결하게 되면은 중앙 센터점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센터점을 찾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더디네요. 회원분들한테는 쉽죠 그래요. 제가 항상 수틀은 쉬어가는 단계입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쉬지 못합니다. 계속 대패를 쳐야 되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센터점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센터점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는 촉, 샘플 보여드린 이 촉의 두께가 상판을 뚫고 나올 이 촉의 두께가 20mm. 그럼 20mm를 둥글게 원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지름이 10mm죠. 그러면 이 콤파스로 콤파스 작은 거 사야 되는데 큰 거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콤파스를 갖고 반지름 10mm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사를 조여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 10mm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콤퍼스를 센터에 찍어서 원을 그리게 됩니다. 콤퍼스가 크니까 자꾸 움직이네요. 그 다음에 또 얘도 찍어서 이렇게 둥글게. 연필이 부러졌습니다. 열심히. 이 사이즈에 맞는 콤파스를 작은 거를 구매해야 되겠습니다. 얘를 일단은 갈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연필을 끼웠습니다. 그럼 다시 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게 20mm가 나와야 되냐? 정확하게 나오면 좋죠. 뭐든지 정확하면 좋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나중에 조금씩 작업을 하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을 그렸을 때, 그러니까 연필선 중심으로 해서 연필선도 굵기가 있잖아요. 이 굵기 기준으로 해서 연필선을 기준해서 연필선 바깥쪽이 20mm일 수도 있고 안쪽이 20mm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은 연필선 두께가 어디가 20mm인지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얘는 연필선 내부, 연필선 안쪽 끝나는 부분이 20mm가 나옵니다. 그러면 연필선까지 딱 없어져야지 정확하게 나중에 20mm 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촉이 만들어질 20mm 둘레는 원은 그렸고요. 그 다음에 다리. 이 다리는 또 똑같이 촉을 만드는 방식이랑 동일하게 센터점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적당한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 3mm 정도 각재니까요. 대패를 많이 안 치시려고 그러면은 이 각재에 둘레에 근접하게 그리시면 되고, 내가 좀 작게 하고 싶다 싶으면은 그 측정하셔가지고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반복적으로 센터점을 그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작업을 앉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서서 하는 게 편합니다. 근데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2~3시간은 서서 막 자기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막
발바닥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작업을 하다 보면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그리고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한두 시간마다 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오늘만 작업할 게 아니라 무릎도 보호하고 체력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촬영을 해야 되니까 제가 또 서서 하면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앉아서 한다고 해서 잘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센터점을 다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콤파스를 나사를 풀고 센터점에서 그냥 저는 적당하게 그냥 대충 한번 가장 근접한 원을 찾아보겠습니다. 대패를 제가 게을러서 대패를 조금만 쳐야 되니까요. 가장 작은 곳을 찾아서 그걸 기준해서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센터점에 찍고 콤파스가 너무 기니까 불편하네요. 그랬고요. 찍어서 집에서 쓰는 콤파스가 있었는데 아이가 쓰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닐 때 쓰는 콤파스가 있었는데 이게 고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이 콤파스는 직구를 해서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건데 그때 이 사이즈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작은 콤파스를 하나 또 구입을 해서 사용할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리 부분도 이렇게 촉이 다 촉이 아니라 다리 봉이 만들어진 원을 그려놨습니다. 대충 재보면은 다리 지름이 한 31mm 정도 나오게 되겠네요. 자, 보통 그러면 스툴 다리를 얼마큼 해야 되냐, 사실은 그거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인테리어용으로 그냥 선반용으로 사용하겠다 싶으면 20mm도 저는 해봤습니다. 예쁩니다. 예쁘고 그리고 가볍기도 하고 라인이 살아있다 보니까 인테리어용으로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앉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보통 여성분이나 뭐 좀 날씬한 분 80kg 아래면은 30T 다리가 30T면 충분한 것 같고요. 조금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튼튼하다고 보시면 되죠. 물론 촉도 지금 우리가 만들어 할 촉이 두께를 20mm 했는데 이 촉도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상판이랑 만난 부분이 많고 넓어지고 또 굵은 부분이 받쳐주니까 더 튼튼하겠죠. 근데 가구를 만드는데 무조건 튼튼하게만 만들면은 사실은 재미가 없습니다. 일단 내가 사용할 가구 아니면 판매할 가구, 선물할 가구는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예뻐야지 그리고 그 가구를 사용할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시선으로 봤을 때, 시각으로 봤을 때 안정감이 있고 예쁜 디자인과 그리고 구조적으로 튼튼한 그 가구가 되려면은 적당한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툴 다리 3개짜리를 해보니까 30T 이상만 되면은 버티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얼추 만들어도 뭐 그 정도면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기본적인 마킹은 일단은 다리 마킹 끝났고요. 그러면은 이제 촉부터 먼저 이 상판을 뚫고 나갈 이 촉, 얘를 촉이라는데 이 촉부터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준선도 그었고 그 다음에 그
센터점을 그은 다음에 두 가지 원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판을 뚫고 나갈 촉에 지름 20mm 그었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만들어질 다리 봉에 지름도 그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킹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촉의 원을 기준으로 해서 촉의 원이 우리가 20mm 기준으로 컴포서로 그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연필선 딱 안쪽으로 해서 20mm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연필선을 기준으로 해서 촉의 길이 여기 기준선까지 각각의 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원이 있으면은 여기 원이 있죠. 연기자를 대고 연필을 찍어서 긋게 됩니다. 네, 화면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자세가 좀 불안하죠. 그다음에 연기자가 틀어지지 않도록 긋고요. 항상 연필을 먼저 찍은 다음에 연기자를 갖다 대고 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원을 중심으로 해서 20mm 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필선을 연필선을 기준으로 해서 직선으로 마킹을 긋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이 촉의 길이 기준선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얘는 칼보다는 연필로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반대편도 그렇게 해줍니다. 이 마킹을 한 곳을 가지고 이제 톱질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순서는 톱으로 일단은 큰 덩어리를 잘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사각이 남겠죠. 원 주위로 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끌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가까이서 보게 될까요? 자판을 뚫고 나갈 20mm 촉입니다. 연필선 안쪽으로 기준해서 20mm 나오죠. 연필선을 먼저 샤프를 연필선 안쪽에다가 딱 대고 끝나는 점에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연기자로 마킹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연기자가 항상 틀어지지 않도록 반대쪽에다 대고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각형의 선이 하나 마킹이 나오게 되죠. 그럼 나중에 이쪽을 양끝 사각형에 있는 바깥쪽의 라인을 톱질로 다 끊어서 없앤 다음에 이 원 주위에 모서리 삼각형의 나무가 남아 있습니다. 얘는 끌로 정리를 해서 원을 만들어 갈 겁니다. 자, 그 마킹을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이쪽 부분에 내려오는 옆면에 연장선을 그어서 기준선까지 마킹을 해야 되겠죠. 자, 옆면 쪽에 마킹이 다시 이렇게 됩니다. 연필이 넘어오는 곳에다가 찍어서
항상 연기자는 넓은 쪽에 면을 대서 마킹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씩 마킹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보통은 연기자가 좀 삐딱하게 부재에 닦으셔서 그게 직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출발점에서는 마킹이 가장 중요하죠. 마킹이 틀어져 버리면은 아무리 작업을 잘하더라도 나중에 완성된 작품이 그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도 작업을 하게 됩니다.